저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손목시계의 매력을 모르시는 분들과 너무나 잘 아시는 분들 사이에 다리를 하나 놓아드리고 싶어요.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가장 기분 좋은 순간이 빌런님의 영상을 보고 시계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입니다. 보답해야겠죠. 리뷰를 쭉 보시고 이 시계가 마음에 드신다면 댓글을 하나 남겨주십시오. 한 분을 추첨해서 이 시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나눔의 대상은 나이대를 조금 더 넓혀서 2005년생 19세부터 1990년생 34세까지입니다. 저와 실제로 만나서 시계 이야기를 주절대면서 제게 커피 한 잔 사주실 여유가 있으시면 됩니다. 너무 비싼 건 안 먹을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셨는지 꼭 확인할 거고요. 영상이 올라간 이후 정확히 72시간 기다려보고 마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말 정도에 드릴 수 있겠네요.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마이크로 브랜드는 맨체런트, 모델은 페이서입니다. 큰 생각 없이 리뷰를 받았는데 일반적인 마이크로 브랜드와는 다르게 몇 가지 특이점들을 갖고 있어서 리뷰를 준비하면서 흥미가 조금씩 올라간 모델입니다. 브랜드명이 조금 독특합니다.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슬리브와 블랙스미스의 합성어라고 하는데요. 한국어로 번역하면 소매와 대장장입니다. 저는 브랜드명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디자인이나 퀄리티보다도 더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현대 시계씬을 지배하고 있는 시계 브랜드들의 이름을 보면 일종의 규칙성이 보이는데요. 롤렉스, 오메가, 까르띠에, 블랑팡, 쇼파드, 제니스, IWC, 튜더, 위블로, 론진, 세이코, 티소 대부분의 브랜드가 한국어를 기준으로 3글자, 많아도 4글자를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음이 모음의 흐름을 막지 않아요. 받침이 많지 않고 받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 자음과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름을 말하더라도 피로하거나 불편함이 적습니다. 무엇보다도 직관적이에요. 최근에 인기 있는 마이크로 브랜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틱, 브리우, 밍, 할리우스, 로리에 특히나 지지 기반이 약한 마이크로 브랜드의 경우 브랜드명의 중요성이 훨씬 더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숭고하고 방대한 뜻을 집어넣기보다는 쉽게 기억되고 발음하기 편한 이름이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빌드 퀄리티입니다. 현재 한국의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고환율 때문에 한화로는 예전 같지 않지만 616달러는 현재 전 세계적인 고물가를 고려했을 때 굉장히 저렴한 축에 속하는 가격대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가격대의 마이크로 브랜드가 보여주는 빌드 퀄리티 역시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마저도 적고 투자해야 할 곳은 많고 이걸 균형 있게 배분하는 능력이 마이크로 브랜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이 브랜드는 자신들이 가진 거의 대부분의 자원을 거진다 퀄리티적인 측면에 올인했습니다. 41mm의 사이즈, 14.2mm의 두께, 48mm의 러그 트러그, 20mm 러그, 150g, 616달러, 미오타 9032, 40시간의 파워 리저브, 무반사 코팅 처리된 사파이어 글래스, 10바, 100m 방수. 기존의 시계 브랜드와 차별화되는 디테일들과 기대 이상의 빌드 퀄리티를 가지고 있지만 이 시계의 베이스가 되는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의 디자인을 보고 있으면 롤렉스의 서브마리너가 겹쳐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시계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디테일들이 많은 모델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점적으로 요리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이 시계의 진정한 장점인 빌드 퀄리티 역시 곁들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젤 위에는 베이스 30, 펄세이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말 그대로 30번의 심장박동이라는 뜻인데요. 거대한 삼각점을 출발점으로 30번의 맥박이 뛰는 순간에 베젤의 숫자를 읽으면 그것이 자신의 맥박이 됩니다. 자, 준비 시작. 제 맥박은 75네요. 다이얼 속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파워 리저브와 데이트, 24시간계, 거기다 2겹의 다이얼이 겹쳐져 있는 샌드위치 형식의 다이얼이에요. 비교적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북적북적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평소에 주인공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핸즈나 인덱스 같은 메인 요소들은 여기서는 극도로 단순한 디자인을 유지한 채로 조연이 되고 있습니다. 되게 얇고 심플한 바형 핸즈에 조그만 사각 인덱스, 12시 부분에는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디케이터는
2겹의 샌드위치 다이얼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디테일을 잡아놓았음을 접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스와치 그룹의 파워매틱 80이라든지 튜더나 오메가 같이 긴 파워 리저브를 가진 무브먼트를 보유한 경우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가 그렇게 유용하게 다가오진 않습니다만, 오히려 이렇게 파워 리저브가 짧은 범용 무브먼트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런 직관적인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는 꽤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손해보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게 많은 브랜드가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리엔트가 유독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에 집착하고 있어요. 6시에는 서브 다이얼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게 데이트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24시간계입니다. 케이스백에는 심장을 형상화한 듯한 독특한 디자인이 입혀져 있습니다. 게다가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 24시간계와 데이트 무려 3개의 컴플리케이션이 올라가 있는 데다가 다이얼이 2장 겹쳐져 있는 샌드위치 형식의 다이얼입니다. 그 결과 두께는 14.2mm로 비교적 두껍습니다. 애초에 무브먼트 자체가 되게 두껍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두꺼울 수밖에 없는 시계인데, 문제는 절대적인 수치보다 밸런스라고 생각합니다. 두께를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선택해야 합니다. 케이스백을 두껍게 유지하면서 착용감을 포기하고 미모를 얻을 것이냐, 반대로 착용감을 가져온다면 앞태 혹은 옆태 중에서 하나는 포기해야 합니다. 이 브랜드는 케이스백도 얇게 뽑아내고 미드 케이스도 얇게 뽑아내면서 다이얼의 위상의 밸런스까지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남는 두께를 감당해야 할 특정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평소에는 베젤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시계를 측면에서 보게 되면 가려진 부분이 드러나게 됩니다. 케이스의 디자인은 롤렉스 오이스터 케이스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지만 마감 방식은 약간의 차별화를 두려고 했습니다. 러그의 형태는 하나로 이어지지만 윗부분은 원형 브러싱, 아랫부분은 스트레이트 브러싱, 이렇게 두 가지 마감이 혼용되면서 마치 러그가 각진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시계를 핸들링 해보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 바로 이 무브먼트입니다. 와인딩 감각과 크라운을 조작하는 느낌, 시침과 분침을 이동하는 데 필요한 텐션, 이렇듯 무브먼트를 움직이면서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워치메이킹에 대한 안정감이 대단히 훌륭한 편입니다.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마이크로 브랜드가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빌드 퀄리티나 디테일, 그리고 이런 슐레 부분에서의 완성도를 높인 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브레이슬릿의 디자인은 특별한 매력을 발산하기는 어려운 굉장히 평이한 디자인입니다. 3연출의 롤렉스 오이스터 디자인의 브레이슬릿 인데요. 빌드 퀄리티 자체는 꽤나 훌륭한 편이에요. 이 시계의 가격을 고려하더라도 좋은 편이고, 이 시계의 헤드 퀄리티에 비해서도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조금 기묘한 느낌인데 브레이슬릿 한정에서는 예전에 지널트를 리뷰할 때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시계를 보시고 이 시계에 대한 감상평을 좋은 것도 좋아요, 나쁜 것도 좋고요,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한 분을 선정해서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